자, 정규 분포는요, 첫 번째 특징,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거.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뭐 좌우 대칭인 게 한두 가지야. 이렇게도 대칭되고, 이렇게도 대칭되고, 그지? 이렇게도 대칭되고 많잖아, 그지? 근데 대칭이고, 두 번째, 보통은 이제 모양을 표시할 때, 종 모양, 아니면 언덕 모양이라고 또 표시합니다.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다, 이 소리야. 모양이 이거 아니고, 요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중앙 밀집형이란 거야. 그럼 세 번째로, 뒤따 중요한 거, 허벌나게 중요한 거, 표준 편차 단위의 확률이 일정하다. 뭔 소리까, 이게? 나중에 물었을 때 요거 대답 못하면 내가 그냥 다 간판에 걸어버릴 거야. 뭔 소릴까요? 표준 편차 단위의 확률이 일정하다. 뭔 소리냐? 자, 대표적으로 얘들아, 대표적으로 그 연속 확률 그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까 뭐 시간이라든가 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럼 내가 두 개를 예를 들 거야. 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두 개를 예를 들 거야. 보통 사람의 키는 단위가 센티미터로 많이 쓴다고, 그지? 그 다음에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근데 사람의 키는, 보통 그냥 한 150, 160은 그 평균적으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100, 모르겠다. 넘어가자. 지금 근데 키를 갖다 대충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지석이네 학교에서 키를 쟀어. 쟀더니 평균 키가 대충 얼마 나와? 지석아, 니네 학교 안 재냐? 재냐 안 재냐? 아, 그렇게 많이 나와? 어떻게 평균 키가 170이 될 수 있어? 160이야. 아, 160이야? 165야? 얘 165라고 하자. 어? 넘어 안 넘어? 넘어.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석 있는 학교가 그 2,000명이야. 전체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명의 평균키가 165다. 그러면 우리 왜 자료 분석할 때 평균도 재지만은 뭐도 재? 표준 편차 같은 거 재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키가 평균이 165, 표준 편차가 자, 시그마인데요. 얘가 10이다. 이렇게 할게. 10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키가 이제 지석 있는 학생 2,000명의 키가 정규 분포라면 if야. 정규 분포라면 자, 165 다음에 탁 이제 표준 편차 단위로 한 칸을 끊어. 그럼 이게 175가 되겠지. 그지? 그지? 끊고 185가 되겠지. 자, 끊고 155 이쪽으로 끊고 145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럴 때 키가 165부터 175니까 정중앙에서 표준 편차만큼 한 칸 딱 벌렸을 때 이 면적, 즉 무심코 내가 지석이네 학교에서 한 명을 딱 잡아가지고 키를 재면 걔가 이거 사이일 가능성이 바로 이 확률로 표시되는데, 면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0.3413으로 나와. 아, 정규 분포는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단위의 확률이 뭐? 일정. 아, 일정이란 말보다는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 일정한 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정해져 있다. 근데 일정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키 말고 이제 몸무게도 쟀어. 야, 키하고 몸무게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지, 그치? 가능하냐? 야, 키 175 이상하고 몸무게 60 이상하고 같은 거냐? 모르잖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단위도 틀리니까. 근데 자,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는
기본적으로 단위 자체도 틀리고요. 근데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60을 중심으로, 자, 요 놈의 표준 편차는 5였다고 치자. 그럼 이제 뭐 65, 그다음에 70, 이쪽 가면은 55, 이쪽은 50. 이런 식으로 끊어질 텐데, 역시 이 확률도 뭐다? 0.343이다. 그러니까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키하고 몸무게하고는 표준 편차가 다를 수 있잖니, 지금처럼. 그런데 표준 편차 단위로 끊었을 때의 확률은 어떻다고? 정규 분포의 생김새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 같다고. 그러면 그럼 여기 선생님 여거 확률하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같아. 무조건 같아. 같은 위치면 확률이 똑같아. 근데 그 위치가 선생님 여기는 수치가 175고요. 얘는 65인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 편차 단위로 몇 칸 이렇게 떨어진 칸수가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쓴 거야. 응? 위치가 똑같으면은 확률도 일정한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규 분포는 표준 편차를 자 정중앙에서 한 칸만큼 띄었을 때 0.3413이고 두 칸만큼 띄면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앙을 기준으로 두 칸만큼 띄게 되면은 이 확률은 0.477 1인가 2인가 헷갈린다. 2로 하자. 로그 3이 얼마야? 로그 3 자식아.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얼마야? 0. 그럼 비슷해. 걔하고 수치가 똑같아. 거의 똑같아. 끝자리 하나 틀린데 0.4772. 세 번째 칸까지 끊으면 0.4987 그래요. 근데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가르쳐주긴 하는데 외워놓으면 괜찮아. 자, 외우자. 첫 번째 칸까지는 0.3413 정중앙에서 두 번째 칸까지는 0.477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끊어지는 포인트를 잡아도 왼쪽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을 해보는데요. 자, 119페이지에 예제 문제 2번이 있어요. 자,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제 문제 2번은 자, X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참,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정규 분포는요, 그래서 표시를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정규라는 말이 노멀이라는 뜻이에요,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그 X 물결 N 한 다음에 M, 시그마 제곱 그러면은, 요 M은 평균이고요. 요 시그마 제곱이 바로 분산이거든요. 이렇게 요 알려주면은요,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은 평균이 M이며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러니까 M 플러스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사이의 넓이, 즉 P 잘 봐요 이제 M부터 시작해서 M 더하기 시그마 사이의 확률이 0.3413 P M부터 시작해가지고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가면은 0.4772 이러하다라는 뜻을 요렇게 요 기호 한 방으로 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제 2번에 뭐라 그랬냐면 X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그랬죠? 그 말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규 그 다음에 50, 10의 제곱. 그럼 여러분은 요거 딱 보는 순간에 요런 언덕배기 모양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려? 요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정 가운데가 얼마? 50이야 50. 자, 끊자. 첫 번째 얼마? 10씩 끊어 나가면 돼. 그 여기 얼마고? 60. 그 다음은 70. 그 다음 하나 더 끊는다고 치면은 80이야 이렇게. 이게 자, 참 주의할 거. 다음은 안 돼요. 네? X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하면 얼마? 40. 그 다음에 30, 10. 이렇게 20 가겠지, 그치? 자, 이럴 때 45부터 65 사이. 자, 45 끊어, 45. 45 어디야? 여기지. 45는 40과
50의 정가운데고 65는 60과 70의 정가운데인데 칸수로 따지는 거야 얘들아. 자, 칸수로 따져. 이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몇 칸? 표준 편차 기준으로 몇 칸? 2분의 1칸 왼쪽. 요거는 응? 이거 0.5라고 할래 그러면? 마이너스 0.5칸. 이쪽은 오른쪽으로 한 칸 반, 1.5칸. 그 위치를 설명할 때 설명하면 돼. 그리고 요 칸수 개념이 바로 요것이 Z 값으로 나와 있어.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이 칸수를 가지고 다 이제 확률을 표시를 해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거 확률 플러스 요거 확률 하면 되는데 알아두면 괜찮은 게요. 여기까지 끊잖아요. 1.5칸 끊으면 뒤에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책에 보면은 정석도 그렇고 교과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0.433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확률 요거 찾아가지고요. 얘랑 더해주시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정규 분포표를 다 외우나요? 아니요. 필요한 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표를 외우는 건 아니야. 필요한 만큼은 문제에서 제공을 하니까 그대로 쫓아가시면 돼요. 그 칸수 끊는 거까지만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칸 끊는 거. 자, 뒤쪽에 이제 문제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문제를 보느냐면 2번 문제가 좀 수치가 간단하니까 2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해드립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문제 가보자. X 물결 N 정규 분포이며 12,3의 제곱일 때. 자, 그림 그려라 얘들아.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언덕 빼기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정 가운데는 12,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엔 18, 한 번 더 그리면 21. 자, 이쪽으로 가면은 9, 더 가면은 6, 자, 조금만 더 가면은 그것이 3.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는 거의 확률이 뭐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조금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첫 번째 물음 P 9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15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요만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만큼. 그지?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요거 이게 정 가운데 끊는 거야 항상. 요거 몇 배? 2배 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는 외워두면 좋다 그랬잖아. 그지? 0.3413이 몇 배? 2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뒤에 표를 더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2번 P 6부터 X가 21까지. 자, 요거 파란색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6은 왼쪽으로 갔을 때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고요. 21은 세 번째 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률을 이거랑 이거랑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거는요. 0.4772가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요 세 칸 정도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0.4987 이렇게 나타나요. 그 두 개 더하시면 답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물음 18보다 클. 그럼 이거는 사실 끝이 없는 거거든.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확률은 얼마니? 그럼 이렇게 한다, 얘들아. 절반 나누면, 얘들아, 절반 나누면 오른쪽, 왼쪽이 좌우 대칭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씩이야. 0.5고 0.5거든? 그러면 0.5에서 이만큼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확률은 전체 2분의 1에서 요만큼을 뭐 한다? 빼는 걸로 처리한다. 자, 두 칸 끊었으니까 얼마? 0.4772를 뭐 해주면?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0.0228 나오겠지, 그치? 수치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은데 못 외워도 문제는 안 돼요. 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한 칸, 두 칸이 중요할 때가 아니고요. 95% 구간, 99% 구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수치는 여러분이 로그 2나 아니면 로그 3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규 분포 곡선을 끊어갈 때 이렇게 자, 정 가운데 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보통 시그마로 표시를 하는데 자, 이만큼 같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왼쪽으로 1.96 시그마만큼을 갖다가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왼쪽이기 때문에 m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똑같은 만큼 벌립니다. 이게 여기는 m 플러스 1.96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이 간격이 1.96 시그마입니다. 그럼 선생님 하필이면 왜 1.96입니까? 2로 하지. 거의 2가 되어 가는데 아직 조금 못 됐죠. 그죠? 근데 정규 분포는요. 표준 편차에 1.96배만큼을 끊으면 정확하게 이만큼이 확률이 95%가 돼요. 전체의 95%. 그러니까 전체 95%가 몰려있는 간격이요. 요거 이만큼 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99%가 들어있는 구간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좀 더 가야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m 빼기 2.58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m 플러스 2.58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2.58배 정도를 펼쳐주게 되면 99%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P m-1.96 시그마부터 그 다음에 m 더하기 1.96 시그마 그 사이에 x가 있을 가능성은 95%이다. 그럼 0.95다. 이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잘 읽으셔야 돼요. 이러할 확률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쪽에 있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범위를 설명하는 식이 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해당하는 구간을 잡아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0.9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분포의 어떤 특성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정리라든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 그거 제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측, 통계적 추측까지 제가 봐드리면 통계 단원이 거의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더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물결 n 한 다음에 바로 열고 40, 10의 제곱 이렇게 딱 써주면 됩니다. 이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것이. 자 보세요. 여가 40이라 이제. 그리고 이 그림이 이렇게 작은 언덕배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10씩 끊어갑니다. 10만큼씩 똑똑 끊어갑니다. 보통 이게 끝점이 달랑말랑할 때 있죠. 그죠? 여기까지를 딱 해가지고 3등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정규 분포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끊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50이 되겠죠. 60이 되고 70이 될 텐데 요만큼 요 넓이가 얼마니? 그러면 요 넓이가 0.3413이다. 그 다음에 요거랑 합쳐주면 또 얼마니? 0.4771이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얼마니? 0.4987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 여러분 외워도 괜찮은데, 자, 보세요. 방금 받은 이 표 있죠? 그지? 그 표를 한번 보자.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쪽이 뭐 Z라고 써져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0.00, 그 다음에 0.01, 뭐 이런 식으로 쭉 번호가 진행이 되고, 여기는 0.0부터 0.1 해가지고 가다가 1.0도 있고요. 쭉 가다가 2.0도 있고요. 쭉 가다가 3.0도 있고 그래요. 이 3.3까지인가 4까지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Z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칸수를 의미합니다. 칸수. 한 칸, 두 칸 할 때 칸. 그럼 다시 말하면 요 위치가 바로 Z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위치가 이 Z값이 2가 되는 거래요. 그럼 선생님, 이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습니까? 이 정규 분포표는 말이야, 요거 한 칸을 100등분을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0.00, 0.01. 요거 100분의 1이죠. 그죠? 그죠? 100분의 1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정중앙에서부터 100분의 한 칸. 아주 조금이죠. 그때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아까 무슨 뭐 0.3413 얘기했는데 여기 봐봐. 여기 1.0 바로 옆에. 자,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이쪽에. 이 위치에. 0.3413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돼 있지? 그럼 이제 정 가운데로부터 한 칸 딱 떨어진 위치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0.3413. 퍼센트로 따지면 34.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표 보는 거 알겠지, 그지? 요 왼쪽 줄, 세로 줄을 쭉 보면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진행이 되고, 요 가로줄 있잖니? 요거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줄까지야. 자, 그럼 하나만 찾아봐. 어디를 찾느냐 하면은 1.64라는 걸 한번 찾아봐. 잘 봐봐. 야, 봐봐. 여기 중간에 가다 보면은 1.6이 있고 쭉 가다가 0.04가 있는데 요렇게가 만난 포인트가 바로 1.64가 되는 거야. 1.64 요 위치에 자, 수치가 얼마인지 한번 불러봐. 1.64 얼마라? 0.4495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0.4495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정 가운데부터 1.64라고 하는 위치까지 끊어줬을 때, 그럼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한 요쯤 되지 않을까? 요쯤? 대충 거산 요쯤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 테두리 친 거, 이 확률이, 이 넓이가 0.4495다 이렇게 되는 기라. 이해돼요? 응?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한 2배 한번 해보세요. 2배. 곱하기 2 한번 해봐. 어떻게 돼? 응? 0.4495. 그럼 어떻게 돼? 89. 9 아니야? 89.9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얘기한 거는, 요쪽으로 2배만큼을 딱 쳐주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넓이가 89.9%, 대략 몇 퍼센트? 약 90%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이것은 곧 확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Z값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끊어주는 칸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한 칸, 두 칸,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0.3413, 477, 요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확률을 구하실 겁니다. 좀 계산하고 보는 방법, 그거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정 가운데가 4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이런 분포로 나타내고, 문제가 첫 번째, 뭘 물어봤느냐면은, P. 40부터 X가 55까지. 그러면은, 40이라고 하는 거는 정 가운데죠. 그죠? 그 다음에, 55는 뭐야? 55는? 잘 생각해봐. 55는 칸수로 따지면 몇 칸? 55라고 하는 거는 정 가운데로부터, 자, 몇 칸 떨어져 있다. 한 칸이 지금 얼마야? 10이야, 10. 그러니까 55는 몇 칸? 잘 생각해봐. 40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55는 1.5. 한 칸 반이지, 그지? 근데 그 칸수 계산하는 원칙이 있어. 칸수 계산하는 원칙이 뭐냐면은 55에서 정 가운데 평균 있죠, 그죠? 그죠? 얘를 갖다가 빼요. 그리고 한 칸이 10이니까 얘를 10으로 나눠요. 네, 그럼 이게 나오는 게 1.5가 나와요. 이게 바로 Z값이에요. 이 Z값. 이 Z는 칸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Z값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자면은
55에서 뭘 빼는 겁니까? 정가운데라고 하는 게 정규 분포는 뭐라 그랬어? 평균이 있다 그랬지, 그게. 그지? 그러니까 이 55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나누기 잘 봐. 우리가 한 칸을 표준 편차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 칸, 두 칸 끊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표준 편차의 크기로 나눠라. 그러면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온다? Z값이 나온다. 계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5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Z로 따진다면은 칸수로 따진다면은 0에서부터 1.5까지 요 사이의 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꾸면은 말이지. 요걸 보고서 바로 그냥 요 표를 갖다 그냥 들이보면서 그냥 답 낼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럼 1.5를 한번 찾아봐. 자, 1.5 얼마야? 1.5 잘 찾아봐. 거기 나와 있다. 1.5 00 0.433이 그래서 답이 요게 0.4332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 이 되겠지, 그지? 자, 두 번째. P 25 X 그 다음에 이것이 40 그랬다. 그럼 25라고 하는 것도 한번 똑같이 한번 찾아보면 된다. 25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25는 말이야. 평균 4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1.5가 나와. 이 말은 뭐냐면 왼편으로 라는 뜻이야. 왼편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게 약간 치우쳐져 있다.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랑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1.5부터 Z값이 0, 요 사이다. 그런데 이 정규 분포의 첫 번째 특징 뭐라 그랬니? 정규 분포의 첫 번째 특징 뭐라 그랬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1.5나 오른쪽으로 1.5가 확률이 어때? 같으니까 그냥 요거는 0에서 1.5라고 봐도 괜찮아. 근데 이게 답이 얘랑 똑같겠지, 그지? 너 답이 0.433이 똑같을 거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P X는 크거나 같다 60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60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보기에 표준 편차 단위로 끊어가지고 몇 번째 칸입니까? 이것이 40보다 두 번째 칸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60보다 크다니까 이제 확률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가 이제 40이고 여가 60이고 두 번째 칸이 되고 이거보다 크다니까 이거의 확률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확률은 절반 딱 자르면 이게 확률이 0.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갖다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남는 게 요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은 Z값으로 따지면 6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칸이니까 두 번째 칸 끊으셔가지고 Z값이 2를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표를 보면 나와 있는 거는 요 사이의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0.477이에요. 그러면은 0.5에서 이만큼을 빼줘라. 그것이 바로 답이 된다. 그럼 얼마가 나오니? 0.0228 계산해 보시면 이런 정도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 마지막 거 네 번째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65보다 작다. 어떻게 합니까? 65를 갖다가요, 한번 칸수를 끊어보세요. 몇 칸? 몇 번째 칸? 그 칸수 계산하는 거 갖다가 표준화한다 그래. 응? 표준화하면 얼마가 나오고 Z값 얼마 나온다? 65 빼기 40 나누기 10 하면 얼마 나와? 뭐 나왔습니까? 2.5 나왔죠, 그죠? 2.5 딱 보고요. 표 보고요. 4, 9, 3, 8 맞지, 그지? 그지? 그럼 봐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림 같은 거 잘 그리다 보면은 봐봐. 얘들아 2.5라고 하는 위치가 딱 정해지면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끝까지 다 가야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이쪽 절반은요 확률이 0.5고요. 나머지 2.5 칸 끊어가지고 얘가 0.4938 나오니까 요거랑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럼 0.9938 그래야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좀 해보다 보면은 뭐 틀릴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예. 틀릴 만한 내용 아니죠. 충분히 그냥 연습 한두 번만 해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공부를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정규 분포에 관한 문제를 이제 응용 문제 비슷한 거를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라플라스의 정리는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통계 시험 보면은 라플라스 빠지면은 그건 이제 학교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정신 나간 거야. 응? 라플라스의 정리를 빼고 통계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지. 자, 오늘은 그럼 이 라플라스의 정리까지 하고 추정은 가능하면 제가 해드리고요. 추정은 이제 그거는 시간 되면 제가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라플라스 정리까지 일단 오늘 해드릴게요. 자, 122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122페이지 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122페이지 3번 문제. 예로부터 줄곧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의 스타일이 이러하다. 8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4,000명이 응시하였다. 잘 봐. 800명을 모집한다. 실제 4,0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실제 이 지원자 중에 800명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합격생의 비율이 얼마니? 그러면 20%야. 그러니까 요 8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하는데 수험생의 성적의 평균은 248점이며 표준 편차는 65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자 그래프를 하나 싹 그려주시고요. 쭉 여기가 48점. 그러니까 자 물어보자. 65점 더해봐. 얼마나? 65점 더해봐. 얼마나? 248 플러스 65 해봐라. 얼마나? 323? 에이, 그냥 해봐. 65, 313 아니야. 자, 첫 번째 칸 딱 끊잖아, 그지? 여기가 313점이야. 두 번째 칸, 너무 많다, 그지? 보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인원의, 전체 인원의 20%가 합격을 하는데, 20%를 갖다가, 상위 20%를 끊는다고 치면은, 한 칸 딱 끊었을 때 이게 확률이 0.3413이니까 34.13%야. 그러면 요쪽이 봐봐 0.1587 이만큼 나와. 그치?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정확히 0.5가 나와야 되니까 15.87%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단위로 한 칸 딱 끊어주면은 이게 약 15.8%야. 그럼 정작 20%가 끊어지는 위치는 아마도 요쯤이 되지 않겠냐. 요거의 왼편. 여기가 20%. 이쪽은 30%가 되는 거지. 이게 0.3이고 이게 0.2가 되는 그런 위치가 있을 것이다. 자, 요 점수는 몇 점이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 점수를 구하는 방법. 표를 보세요. 표를 보고 뭘 찾느냐 하면은 이 가운데 쓰여져 있는 이 숫자들은 정 가운데에서부터 어느 위치까지의 확률, 즉 면적입니다. 0.3이라고 하는 값을 찾습니다. 쭉 찾아보세요. 0.3이 어디 나오나? 어디 나오나? 0.3 나와요? 안 나와요? 0.3이라는 값은 안 나와요. 그럼 0.3에 가장 가까운 값이 얼마일까요? 이 안에 있는 수치를 관찰해 보다 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0.2995라고 하는 값이 하나 보입니다. 0.3보다 조금 작죠. 요거 다음 거는 얼마냐면은 0.3023. 요거는 그 0.3에서 23만큼이 크고요. 요거는 5만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가깝죠.
그래서 요거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쫙 관찰을 해보면 여기가 0.04로 되어 있고 얘가 0.8로 나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9.95를 근사적으로 우리가 30%쯤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30%가 끊어지는 위치는 칸수로 따져가지고 너는 몇 칸? 0.84칸이다라는 거예요. 0.84칸. 그래서 요 놈의 점수를 갖다가 잘 모르겠죠. 이거를 표준화하면 그러면 0.8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표준화한다는 말은 곧 칸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칸수 구하는 방법 뭐라 그랬니? 이 점수를 모르니까 모르는 점수를 x로 잡아요. 뭘 빼주고? 평균 248을 빼주고 얘를 표준 편차 65로 나누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0.84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곱해주시고요. 넘어가서 더해주시면 x가 나오는데요. 248 플러스 65 곱하기 0.84 하면 얼마 나올까? 계산 한번 해봐. 계산 65 곱하기 0.84 54 20에 2 64 24 26 8 5 40 6 8 6 48 52 54.6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럼 54.6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302.6이 나오나요? 예? 302.6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대략 합격자 점수는 302.6점. 반올림 한다고 치면은 근사적으로 몇 점? 303점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 3번 문제는 이 표를 보고 답을 내야 하는, 여러분이 이 표를 볼 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나름 다른 문제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표를 갖다가 필요한 만큼을 줍니다. 그렇다고 이 표 우리가 외울 건 아니고 보고 찾으면 돼. 제시된 표를 보고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표 보는 방법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4번하고 5번 두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중에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 페이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세요. 자, 잘 봐봐. 문제 한번 봐봐. 어느 고등학교의 신입생 300명의 키를 조사했다. 평균이 164.5며 표준 편차는 5.4다.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칸수를 알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때 뭐 하는 겁니까? 요때 표준화, 칸수 계산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림만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키가 있으면은 정 가운데 이 볼록하게 그려주시고 여가 164.5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5.3인데요. 5.4인데요. 175.3은 한 이쯤 되겠죠, 그죠? 얘는 표준화 시켰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자, 표준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175.3에서 164.5를 빼가지고 표준 편차 5.4로 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Z값이 나올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합시다. 175.3 빼기 164.5. 얼마 나오나, 이거? 10점. 그럼 정확하게 5.4의 몇 배? 2배가 되네, 그지? 그럼 Z값으로 이건 2라는 얘기야, 2. 2칸.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2칸 끊어질 때의 확률이 얼마? 외워두면 좋다. 2칸, 첫 번째 칸 끊고 두 번째 칸 정확히 끊었다 그러면 이만큼의 확률이 얼마? 0.4772. 그지? 그러면 문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에 175.3 이상 그러면 얘보다 크다니까 이만큼이 될 거야. 이만큼은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될 거니까 0.5 빼기 0.4772 한번 해보자. 얼마 나오나? 0.0228.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2.28%.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 한 3명? 2.3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학생은 몇 명이냐? 전체가 만약에 문제가 지금 제시한 건 300명이라고 치면 300명 중에서 0.228이니까 곱하기 3하면 나올 텐데 약 몇 명? 대충 3 곱해봐. 3에 6에다가 반올림 가능하지, 그지? 그럼 한 7명 정도로 보면 되니. 사람은 뭐 3.5명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요. 약 7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